내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은 재앙이야. 나가라.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쳐서 죄송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행운으로 가득 찹니다. 서울 외곽의 한 전통시장.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는 그곳에 37년을 살아온 은정이 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떡집 앞에서 은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떡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은정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은정은 손에 묻은 가루를 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아침부터 주문이 많아서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정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인정이 많고 성실한 그녀의 성품은 시장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은정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떡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찹쌀을 불리고 팥을 삶고 각종 재료들을 손질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은정에게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고 정겨웠습니다. 각자의 가게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 일찍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목소리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은정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은정이었으니까요. 병든 상인의 가게를 대신 봐주기도 하고 새로 시장에 들어온 상인에게는 장사 요령을 친절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혼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 아저씨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은정이 자원해서 사흘 동안 가게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은정이가 없었으면 우리 가게 망했을 거야. 김 아저씨는 퇴원 후 은정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은정을 보면 참 인정 많은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정 본인은 그런 일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은정에게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재벌 집안의 둘째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민석이 회사 일로 이 지역에 왔다가 시장에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들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뭐가 맛있을까요? 양복을 차려입은 민석이 떡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은정이 친절하게 추천해준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희 떡 중에서는 쑥떡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은정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포장해준 떡을 받아든 민석은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민석은 자주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떡을 사러 오는 것처럼 했지만 점점 은정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장 생활이 힘들지 않나요? 이런 곳에서 평생 살 생각인가요? 그 같은 질문들을 하던 민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아요. 사람들이 있고 정이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은정의 대답에 민석은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느꼈습니다. 돈과 지위, 경쟁이 전부였던 자신의 삶과는 달리 은정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점차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민석은 은정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은정은 민석의 진실한 마음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은정이가 사모님 되는구나. 떡집 딸이 재벌가로 시집 간다니 정말 대단해.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은정을 아껴주던 상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은정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런 축하를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은정의 마음에는 자꾸만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석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은정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문이었습니다. 재벌 집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집안에서 시장 떡집 딸인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은정은 민석을 통해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민석의 말에도 불구하고 은정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날 과연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정의 아버지인 박 회장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컸습니다. 재벌 집안에서 우리 은정이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런 걱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다. 아버지의 말에 은정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런 걱정들을 애써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으니까요. 떡을 빚으며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석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은정은 다가올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의 불안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 웅장한 웨딩홀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떨리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댁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은정아, 준비됐니? 밖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나갑니다. 은정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우리 아버지도 분명 널 좋아하실 거야. 민석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숙한 곳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웨딩홀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정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으로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은 은정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지만 어떤 이들의 시선에서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향하는 길, 은정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시댁 친척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계를 주름잡아온 그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은정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장 떡집 딸이래. 정말 시골스럽게 생겼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은정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전통 혼례 의식을 진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은정과 민석은 시댁 어른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은정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준비했습니다. 웨딩홀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려는 찰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 떡집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참 별일이 다 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크까지 켜져 있던 상황이라 그 말은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순간 웨딩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카메라맨들은 망설이며 촬영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절을 올리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붉어졌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급히 강 회장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뭘 그래?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 그의 말에 시댁 친척들 중 일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고 이를 본 은정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은 이를 악물고 절을 마쳤습니다. 일어서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작은 속삭임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민망하네. 저런 일이 결혼식에서 일어나다니. 신부가 불쌍해. 웨딩홀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은정의 아버지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딸을 모욕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온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은정을 딸처럼 아껴왔는데 그런 은정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은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시장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혼식장이었고 더 큰 소동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의 분위기는 이미 어수선해진 후였습니다. 하객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은정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민석은 은정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강 회장은 끝까지 은정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시댁 친척들도 은정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습니다.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은정이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우리가 뭐 못난 사람들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박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우리를 무시해? 박 회장은 집에 돌아와서도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히 은정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 서민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정은 신혼집에서 혼자 앉아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의 씨앗이 뿌려진 결혼식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저녁, 시장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을 중심으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참석했던 상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평소와 달리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소주잔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은 은정이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은정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과일을 하나씩 챙겨주던 따뜻한 아저씨였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뭐 못난 사람들입니까? 정육점 사장 이 씨도 분개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그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찬 그릇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의견을 보탰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은정이는 우리 시장의 자랑인데 저런 취급을 받다니. 돈이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분노의 목소리들이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회장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입니다. 회장님,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선가게 사장 최 씨가 말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재벌을 상대로 할 만한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상인을 무시하는 건 곧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국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벌을 상대로 맞서 싸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강 회장이 운영하는 백화점 말입니다.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아세요? 상인들은 박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단골 손님들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겁니다. 박 회장의 말에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구매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백화점의 주요 고객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설마...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불매운동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최 씨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박 회장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거예요. 박 회장은 일어서서 상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딸을 욕보인 그 집안에게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그의 목소리는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화점 불매운동. 상인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찬성합니다. 해봅시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상인들부터 철저히 참여해야 합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도 설명해서 동참을 유도해야죠. 인근 다른 시장들에도 연락해봅시다.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박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알려지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장사를 해온 사이라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 회장은 신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시다.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자 상인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면서 상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침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박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은정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눈물을 참으며 절을 올리던 딸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꼭 복수해줄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큰 파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인들의 분노는 하나의 큰 파도로 번져갔습니다. 작은 떡집 딸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모욕이 이제 거대한 불매운동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회장과 시장 상인들이 불매운동을 결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은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각자의 단골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근 다른 시장의 상인회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뜻에 공감하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 회장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백화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5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이 백화점은 지역 최고의 쇼핑 명소였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고객들이 드나들며 큰 매출을 올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붐볐을 매장들이 한산했고 고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직원들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가 봐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원래 한산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식당가는 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의류 매장들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백화점 경영진들은 긴급 회의실에 모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매출 자료와 분석 보고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매출 담당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현저히 줄었어요. 이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혹시 경쟁 백화점에서 특별한 이벤트라도 했나요? 마케팅 팀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신규 쇼핑몰이나 아울렛이 문을 열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갑자기? 경영진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출 분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가 브랜드나 명품 매장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장들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식단가, 생활용품, 일반 의류 매장들이 특히 심한 매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고객층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분석 담당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불매운동이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은정이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화가 나요. 시장 단골 손님인 주부 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서민인데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이런 반응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정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서민들이나 딸을 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사장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회장님. 저희 단골들은 모두 동참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상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젊은 세대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재벌의 오만함에 맞서는 서민들의 투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백화점 불매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의식이 있구나. 박 회장은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과 그 가족들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호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장의 상인들까지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서민을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죠. 지역 내 5개 시장의 상인회가 모두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의 상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수만 명의 단골 손님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강 회장은 며칠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영진으로부터 매출 급락 소식을 들은 그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야. 별일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매출이 또 떨어졌습니다. 경영 담당 상무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45% 감소입니다. 이 수치를 들은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5%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백화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불매운동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강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을 불매한다고? 누가 감히?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위에 대한 과신이 현실 인식을 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조직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역 전체로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중심이라고요? 강 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시장 상인들이 우리 백화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네, 그리고 이것이 젊은 아드님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결혼식에서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떡집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참 별일이 다 있구나. 그때 한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고작 시장 상인들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치민 그는 주먹을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화를 불러온 거라고.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강 회장의 백화점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하락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서 강 회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0%라는 충격적인 매출 감소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대료, 전기세, 각종 운영 비용들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어드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강 회장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고작 시장 상인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은행과의 관계였습니다. 백화점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의 상환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제때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출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는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강 회장은 급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던 은행장의 태도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강 회장님, 요즘 백화점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은행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 회복될 거예요. 강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은행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출 상황을 보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장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추가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강 회장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2세 가문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경제면에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불매운동의 배경과 백화점의 경영난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조직적인 불매운동으로 지역 대형 백화점이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강 회장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언론까지 나서서 우리를 조롱하는군. 그는 신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로 인해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 상인들까지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시장 상인들을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서가 전국 상인의 연합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서민연대 재벌 오만함 심판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급히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과 주요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경영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어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강 회장의 형인 강 대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한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회의실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모든 화살이 은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의 재앙이 시작됐어. 강 회장의 동생이 거들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시장 떡집 딸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친척들은 하나같이 은정을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강 회장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민석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 회장의 호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렸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은정이 잘못이 아니에요. 민석이 아내를 변호했지만 강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그 여자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은 재앙이야. 강 회장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한 순간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야. 은정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한 건 아버지예요. 결혼식에서 은정이를 모욕한 것은 아버지잖아요. 이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는 주먹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정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그녀는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은정을 보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은 재앙이야. 그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나가라.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다. 강 회장은 은정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하고 있어.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석이 은정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정이는 제 아내예요. 아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 편을 들 거냐? 내 아버지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하냐?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 때의 모욕도 충분히 아팠는데 이제는 집안에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쳐서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강 회장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 백화점이 망해가고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냐? 은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석이 뒤따라 나왔지만 은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기다려.
민석이 불렀지만 은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정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떡집에 도착했을 때 박 회장은 딸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아빠. 은정은 아버지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은정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저 집안에서 우리 은정이를 또 괴롭혔구나. 상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불매운동을 멈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은정이 시댁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한켠의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던 은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떡집 일을 도왔습니다. 떡을 빚는 일은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백화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불매운동이 2달째 계속되면서 매출은 이전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서 백화점 존속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 매장들은 임대료를 못 내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경영진 중 한 명이 긴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었습니다. 해고는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통보해온 것입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했고 상환 능력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강 회장은 은행장을 만나러 갔지만 이전과 달리 냉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사회 결정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재벌 2세 가문의 몰락이라는 기사가 경제면 톱기사로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불매운동의 배경부터 현재 백화점의 경영난까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조직적 저항이 재벌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강 회장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생 사업계의 거물로 살아온 그였는데 이제는 몰락한 재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사교 모임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은근히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업인이 골프장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일 없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강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상대방의 표정에서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양반도 이제 끝이군. 이런 시선들이 강 회장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강 회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괜히 결혼식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 가문 전체가 망신당하고 있잖아. 평소 강 회장을 떠받들던 친척들도 이제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도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이든 아니든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죠.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 회장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은정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집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석은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은정을 찾아가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은정은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저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은정의 말에 민석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은정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석이 설득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은정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라도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시장에서는 불매운동이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전국시장 상인회 연합과 연락을 취해 더 큰 규모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김 사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화점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을 모욕한 강 회장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은정이가 괜찮을까? 그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떡을 빚으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석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게 나을까? 그런 은정을 보며 시장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은정이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 좋은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상인들은 은정을 더욱 보호하려 했고 동시에 강 회장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은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정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지지할 거야. 아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은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박 회장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시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어. 은정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편 강 회장의 집에서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화점의 주요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몇몇 브랜드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보고를 들은 강 회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은정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원망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백화점 위기가 절정에 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은정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한켠에서 떡을 빚으며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나서야겠어요. 박 회장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엇인가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은정아, 무슨 말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저였으니까 저도 끝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정은 며칠 동안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을 빚는 시간, 혼자 걷는 시장 골목에서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는 편견이라는 것을. 떡을 빚으며 은정은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나는 시장 딸로 태어난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내 힘이야.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상인들의 모습, 정직하게 장사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은정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빠, 가문의 권세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믿음과 정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박 회장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는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은정의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은정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모두 응원한다. 며칠 후 지역 언론사 회견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장 떡집 딸의 반박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견장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온 시민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은정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은정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흰색 한복을 입고 당당히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고 의연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과 비슷한 스타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정입니다. 은정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3대째 떡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정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시장 사람들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회견장에서 작은 동조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일합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우리가 판 물건으로 많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장 상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자신들에 대한 당당한 변호였습니다. 은정이가 우리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있어. 김 사장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재벌가로 시집갔다고 해서 제 출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은정의 말에 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배운 인정과 정성, 서로 돕는 마음이 제 자랑입니다. 기자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당당함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장 상인들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은정이 더욱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백화점만이 경제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들이 있어야 진정한 경제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이 말에 경제 기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회견장으로 달려와 은정의 옆에 섰습니다. 회견장이 크게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재벌가 아들 아닌가요?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요? 기자회견을 방해하러 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은정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은정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 늦었어. 민석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벌 2세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아내를 지키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로 제 아내와 시장 상인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들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박은정은 제 아내이자 우리 집안의 진짜 힘입니다. 이 말에 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재벌 2세가 공개적으로 아버지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자란 은정을 통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민석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민석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강 회장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제 아내는 우리 가족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회견장에서 감탄사와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던 강 회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평생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놈이 감히. 그는 주먹을 쥐며 화를 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강 회장은 결국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백화점 위기와 아들의 공개적인 반박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이라고 진단했고 더 이상 회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석이 백화점 경영을 맡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시장 상인들과의 화해였습니다. 박 회장을 직접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함께 일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석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진심이라면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화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석과 은정이 제안한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백화점과 시장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지하층에 전통시장관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이 직접 들어와 장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백화점의 유통망을 통해 시장 상품들을 전국에 판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백화점 경영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 시장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민석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성이 트렌드입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진짜 가치예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직원들과 시장 상인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은정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양쪽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손님들이 받아들일까? 하지만 박 회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해보자.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왔어. 상인들은 회장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전통시장관 개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백화점과 시장의 만남, 새로운 유통혁신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장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정말 시장 떡집이 백화점에 들어왔네. 이 김치 정말 맛있어 보인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세련된 시설에서 만나는 전통적인 맛과 정성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은정의 떡집도 전통시장관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떡을 빚으신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
은정은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떡집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박 회장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떡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이야. 그는 백화점 손님들과 대화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비법이 있거든요. 손님들은 그런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석은 매일 전통시장관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사장님,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매출은 어떠세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상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석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전통시장관의 성공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개장 한 달 만에 백화점 전체 매출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전에 없던 새로운 고객층까지 유입되면서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정성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석과 은정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강 회장도 변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가끔 전통시장관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백화점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은 은정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며느라가. 오랫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니다. 내가 옳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힘이었구나.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우리 모두 배웠지. 강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이 말에 은정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은정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특히 박 회장은 손자를 얻는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강 회장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장에서도 키우고 백화점에서도 키우자.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양쪽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우게 하는 거야. 은정도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느 여름날, 은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5살이 된 아이는 할아버지가 떡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손은 마법의 손이야. 아이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손은 정말 마법의 손이지. 은정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딸이 결국 백화점을 살렸다더라. 은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가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날의 모욕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은정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